수천 년 동안의 이제 의학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의 지성으로 그 건강과 질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의 원리라든가 이제 질병에 대한 그 치료법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의학적 진실이 이제 내일은 미신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 모른다. 두 번째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은 이제 무엇이 병이다.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등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고, 또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더 수십 개를 개발할 수 있듯이 이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많다. 그래서 이제 무등산의 등산로를 가는 사람이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그 자기가 가는 길 하나만 딱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 눈에는 무등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과 같이, 만약에 어떤 이제 환자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 하나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직 산 중턱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오른 의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통 상식적인 의학의 내용이나 또 일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다른 길도 있는구나, 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인류의 질병의 중심 유형이 이제 급성 세균성 질환으로부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제 대사장애, 그리고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과 같은 3대 사망 원인의 이제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만성 통증, 우울증, 불면증, 이런 만성적인 이제 질병들이 이제 질병의 중심 유형이 되는데, 이런 병이 옛날에 이제 세균성 질환일 때 항생제를 쓰면 그냥 금방 나은 것 같이 잘 나으면 되는데 잘 나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을 오래 써야 되고, 약을 쓰더라도 병의 근본 원인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성 질환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병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어느 한두 가지 원인, 옛날 같으면 세균을 찾아가지고 치료하면 되는데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삶의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그런 그 요인들이 다 중층적으로 이제 복합되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병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치료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러한 만성병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은 뭐 대체로 이제 노화되니까 생기는 병이려니 그랬는데, 지금은 성인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는 이제 성인들에게만 이런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애들에게까지도 당뇨나 뭐 이런 만성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만 1세에서 이제 9살, 1살부터 9살까지 어린애들에게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지금 산모들은 태중에서부터 암이 막 생기고, 소아암이 많이 생기는 거 늘 언론을 통해서 보시죠. 산모들의 탯줄을 잘라서 보니까요, 화학물질이 약 180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의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과로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혈액을 오염시켜서 그것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이제 많은 병들은 이런 어린애부터 생기는 것을 볼 때 이제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을 생활 습관병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병이 잘 안 낫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병을 어떻게 나을 거냐?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파리도 모기도 어떤 이제 세균도 벌레도 생기지를 않는데, 물이 오염돼서 부패해서 이제 막히면은 그 부패해서 막혀서 오염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이제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기는 뒤. 그래서 우리가 파리약 모기약을 오염된 물을 그대로 놔둔 채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럽시다. 올렸습니다. 파리약 모기약을 뿌려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만들게 되면 파리 모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혈압 있으면 혈압약 쓰고, 당뇨 있으면 당뇨약 쓰고, 류마티스 있으면은
진통제를 쓰고 또 암이 있으면 항암제를 쓰고 이와 같이 파리약 모기약을 뿌리듯이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부패한 물을 맑은 물로 만들듯이 우리 오염된 피를 맑은 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병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활 습관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고, 우리 병을, 이렇게 만성적인 병을 치료하는 비밀도 마르틴 루터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작년에 마르틴 루터 탄생 이제 500주년 기념해서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제 전기들이 새롭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수원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습니다. 한 분은 이제 어떤 소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고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음행을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음행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분은 이제 같은 공동체에 있던 어떤 동료의 허물이 보여갖고 이제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하나님 오늘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와 같이 죄 짓고 용서를 빌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질 않아요. 한 번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담당 사제를 만나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이제 죄를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이제 모든 죄를 6시간 동안이나 고백하고 이제 빌었는데, 그래서 다 고백을 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또 아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가 신부님, 아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또 기억이 나서 또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신부님이 화를 내면서 6시간 동안이나 죄를 고백하고도 또 죄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죄를 일일이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이런 약 먹고 계속 약을 먹어야 병이 씻어지지 않는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제 그런 대목을 봤는데, 로마서라는 성경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마르틴 루터가 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인가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날마다 죄를 범하였고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이니까 어떤 사람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죄를 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그랬더니 거기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으나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시킨다, 법률적인 그게 아니라 구할 구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땅히 죄값을 다 치러가지고 이제 다 완전케 해서 구원을 해놨다. 그걸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이미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마르틴 루터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일일이 고백을 해가지고 그걸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죄가 깨끗해져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이제 이 신앙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 20세기까지의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엄청난 이제 파장을 가졌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그 정치혁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제 나아가서 이제 오늘날의 인권의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는 엄청난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이제 병이 있으면 일일이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비만을 문제를 해갖고 고혈압 약 먹고 당뇨약 먹고 또 진통제를, 통증이 있으면 통증 약을 먹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부신 피질 호르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 약 먹고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응용하자면은 그건 아까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씻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아주 통째로 해결하는 길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는 데서도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이 있겠다. 저는 이제 그걸 말투노트를 보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한 7년 전에요. 뉴욕에 사는 저희 한국인 교포 약 60세가량 된 부인이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연 치료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 부인은 유방암이 있기 전에 많은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약 80kg 가까이 되는 이제 비만입니다. 또 탈모가 심해요. 그 다음에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고 망막 장애가 있고 고혈압, 당뇨, 제가 기억하는 바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어깨나 요통이 있고 척추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스텐트 시술하고 계속 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성 변비에다가,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그 본인 말이라면 종합병원이다. 수많은 병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고혈압에 있으면 혈압약 쓰고, 당뇨는 당뇨약 먹게 되고, 협심증에 있으면 이 혈전 용해제를 쓰고, 하지 정맥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자궁 근종. 자, 일일이 병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약을 쓰고 시술을 했는데 병이 치료가 되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유방암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유방암이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가 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가 오염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맑은 물이 오염되면은 거기에서 파리 모기가 생기듯이 맑은 피가 오염되면 이제 어떻게 오염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창자가 오염돼서 생긴다, 장이 파괴돼서 생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가르침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랫동안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그러면요, 실제로 애간장이 녹습니다. 우리 이제 창자 안에는 이제 점막이가 육모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이제 주름살이 있는데, 우리 그 주름살을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약 한 200배 정도나 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주름살이 막 겹쳐가지고 우리 장 내면에 그 점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름살 사이에는 우리 생명을 지키는 생명균, 유산균이나 비피두수균이나 고초균 같은 그 생명균이 약 80~90% 배치되어 있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장균이 한 5%, 한 5%는 중간지대의 균을 배치하는데,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조물주에. 그런데 우리가 과로를 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그 점막이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 원래 조물주는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에 합당하도록 이제 장 점막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라는 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는 너희 식물이 되라, 이런 거 있고, 불교의 법망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 과일과 곡식에 합당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 버려요. 너무 지나친 동물성 음식이라든가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음식, 그것도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특히 설탕, 밀가루를 너무 과하게 먹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점막 세포가 이제 약화돼 갖고 사멸돼 버립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모가 다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균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게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대장균이 득세를 하게 돼. 그럼 대장균이 장 점막에 파괴된 표면에 염증을 익히는데 이것보다 소장 세균 과다 증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장벽에 이제 틈이 생겨요. 결체적이 느슨해가지고. 그래서 염증성 물질과
그 장에 있는 독소들이 이 장벽을 뚫고 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혈액 속으로 유입이 돼서 피 속에 이제 내독소를 만듭니다. 이것보다 장 누수 증후군 그래요. 리키 가 신드롬. 물이 조금씩 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오염되는 원인은 거의 대개 장에서 이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새게 돼서 피가 이제 오염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물이 오염되면 팔이, 목이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나오듯이 피가 오염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류마티스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모든 병이 그렇게 이제 나온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장 누수 증후군 이렇게 인터넷에도 보시면은 이제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실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 이제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지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이 세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피의 병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만 맑아지면은 모든 병은 해결된다. 자, 부패한 물에서 많은 벌레나 파리, 모기가 나오더라도 홍수가 나듯이 그 물을 그냥 맑은 물로 씻어내면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그런 벌레가 사라질 수 있듯이 우리 피를 정결하게 하게 되면은 모든 병은 사라질 수 있겠다. 저는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온 그 유방암 환자에게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일일이 파리약, 모기약 뿌리는, 자, 오염된 물은 놔두고 파리약, 모기약을 이제 뿌리면 그때뿐이듯이 그 환자는 오염된 피는 놔두고 계속 이러저런 약을 써서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썩은 물은 놔두고 파리약, 모기약을 뿌리면 파리, 모기도 해결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더 나쁜 병충해가 생기듯이 이제 그러한 병을 놔두고 피를 오염을 놔두고 그 약을 쓰게 되면은 그 병도 해결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아까 유방암 같은 암이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유방에 있는 암, 가지고 있는 모든 병, 그게 병이 아니라 부패한 피가 병이다. 자, 파리 모기가 생기는 것은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라 물이 썩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고 물을 해결하라는 메시지인데 이제 그걸 모르고 파리약, 모기약만 뿌리면 별 효과가 없듯이, 자, 피가 오염됐다고 하는 신호가 바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모든 병증은 다 당신의 피가 오염됐어. 당신의 피는 지금 창자에서 오염된 물이 계속 새가지고 피 속으로 유입되고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창자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창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파괴한 원인인 과로와 스트레스와 잘못된 음식과 같은 생활 습관과 방식과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이제 2주 동안 이제 여러 분께 이렇게 드린 여기 내용에 기본적인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2주 동안에 생채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로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조리하지 않은 채로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생명의 이렇게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장을 회복하는데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어디가 있냐면은 조물주가 우리의 창자 속에다가 우리를 살리는 균, 유산균이나 비피수균 같은 생명균을 배치해야 하는데 누가 죽여버렸을까요?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방식으로 내가 그걸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균이 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생명균을 내가 살려야 된다. 생명균을 살리면은 그 생명균이 나를 살리게 된다. 요새 이제 조지아 대학교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가장 합당하다고 했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먹게 되면 우리의 창자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장내 미생물이 이제 생명균으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에요. 피 오염이 해결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그분이 여기 장성 평백나무 숲에 거처를 정하고 이제 2주 동안 이제 1단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단계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거의 대개 약이 필요 없게 됩니다. 2단계는 생야채와 과일즙만 가지고 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걸 이제 미국 뉴욕에 돌아가가지고서 약 4주 동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우리 이제 혈액 내에 이제 많은 이제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로, 아까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든 방법과 같이
이 부패한 피를 맑은 피로 만드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채소와 과일, 주스로 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을 잠시 이제 중단하고. 그럼 왜 이렇게 피를 맑게 하느냐?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그 안에가 들어있어서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피 찌꺼기를 칼로리원으로 활용하게 돼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뭘 불태우냐면은 오염된 피찌꺼기라든가 죽은 세포라든가 이걸 불태우게 됩니다. 그것보다 오토파지 그래요. 오토란 말은 파지란 말은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토파지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를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게 돼요. 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연료로 태워가지고서 피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파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의사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를 만들어내는, 즉, 내 세포가 내 몸의 피찌꺼기를 잡아먹는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의사가 오스미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의학자가 그걸 대식세포가 피찌꺼기를 스스로 먹는데 그걸 지휘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오토파지로 노벨 의학상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분이라도 이제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원리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뉴욕에서 온 환자가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지고 4주 동안 이제 오토파지, 채소하고 과일 주스만 먹고 4주 동안 했는데 자기 모든 병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제 비만도 이제 80kg에서 60 몇 킬로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 6개월쯤 후에요. 그 뒤로 4주 동안에 그 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채소와 과일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아침 식사는 채소, 과일, 주스만 먹고 점심, 저녁에는 생곡식가루와 또 현미와 같은 통곡식으로 만든 밥과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 위주의 이제 식사를 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모든 병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피부가 너무 곱고 깨끗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주 너무 놀라워한다. 왜 피부가 깨끗해지냐? 창자가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피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창자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겉으로만 치장을 해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유방암의 크기도 저한테 올 때 8cm인가 됐는데 5점 몇 cm로 줄어들었다고. 제가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을 할 필요가 없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재발할 필요가 없겠죠. 피가 깨끗해졌으니까. 작년에요. 그 미국의 휴스턴에 사는 우리 재미교포 여성이 이제 유방암이 겨드랑이까지 전이되하고도 한 분이 왔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이분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환경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 모든 병은 이제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쭉 추구해 가게 되면 세포 안에가 사람은 수십조 개의 세포가 뭉쳐서 된 것이죠. 사람은 이제 세포 뭉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의 원인을 쭉 추구해 가 보면 이제 세포 기능이 고장난 건데 그 이제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습니다. 세포 핵에는 이제 23개의 그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란 말씀 들어보셨죠? 1번부터 23번까지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이제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유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는 이제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 안에가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살아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이제 일을 하듯이 이제 우리 몸에도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시켜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제 유전자를 이제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까지 다 배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도로 만드는데 그것보다 이제 유전자 지도 그래요. 이제 유전자 지도가 이제 200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6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고혈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피가 오염된 게 이제 병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장에서 새 가지고 피가 오염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가, 어떤 사람은 만성 간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이 되고, 같은 암도 어떤 사람은 갑상선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유방에, 어떤 사람은 폐가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대장에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전립선에 암이 생기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오염은 피 오염인데. 썩은 물에서 파리만 나온 게 아니라 모기도 나고 이런 벌에 저런 벌레가 나오듯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왜 고혈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가 오고, 어떤 사람은 암이 오고. 그게 이상하지요? 지금은 그걸 다 압니다. 예.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이다. 그러면은 몇 번째 염색체, 몇 번째 유전자,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뇨다.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났다. 어떤 사람은 유방암이다. 그러면 몇 번째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고장 나 있다. 아예 유전자는 켜고 끄고 스위치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직 꺼져버리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도 하고 또 변질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이제 추구해 가면 다 결국은 유전자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 이걸 다 알아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 지도입니다. 게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한때 열광을 했습니다. 아, 병 나는 것은 아주 쉽겠다. 자, 이제 유전자, 어떤 사람이 암이면은 그 암을 이제 이 관리하는 그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고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유전자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것보다 이제 크리스퍼 가위라고 해갖고 이제 유전자를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조작하듯이. 여러분 유전자 조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이제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은 식물에 콩이나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나 이런 건 잘 돼요. 유전자 조작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안 돼요. 유전자를 수술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된가? 사람은 생각이 있어갖고 안 되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병의 원인은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 의사들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유전자를 고칠 건가? 아, 우리가 약물이나 수술만 갖고 병이 안 되듯이, 자, 유전자도 수술이나 약으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아까 생활 환경과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병이 낫듯이, 아, 유전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후성 유전학이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이제 그런 새로운 유전학이 개발되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학이라는 것만 배웠습니다. 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으면은 그것이 생전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이제 타고난 운명과 팔자와 같은 거다.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라 졸리가요, 자기 외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또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니까, 아, 자기 보니까 자기한테도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나도 결국은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유방암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망하겠구나. 그래서 예방적 수술이라고 그러고 썽썽한 그 유방을 잘라버리는 사건 아시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전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 이제 원래 유전학은 제네틱스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학은 에피제네틱스, 후천적 유전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팔자가 아니고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왜 사람들한테 병이 암이 생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죠. 아,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 절망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암을 잡아먹는 유전자가,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하게 돼. 그걸 지휘하는 유전자가, 아, 몸뚱아리 주인이 안 살고 싶다고 합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고 그러네. 아, 죽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NK세포나 T세포와 같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암세포 같은 걸 잡아먹어야 될, 내 몸을 보호해야 될 파수꾼과 같은 면역세포가 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요. 면역이라는 것은 역병을 모면한다 이런 뜻인데, 건강한 세포를 유전자가 혼동이 일어나고 공격을 해요. 그것보다 자가 면역이라는데, 그건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나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다. 나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코끼리가 다시 상아가 나오게, 상아를 재생하는 유전자를 켜려면 코끼리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 상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상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다시 유전자가 켜지듯이 우리가 병을 해결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작동될 수 있도록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립튼 브루스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유명한 유전자 과학자가 쓴 책 중에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책이 이제 이런 후성 유전학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이 나오면서 생물학계에 아주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뉴스다, 경천동지할 만한 생물학적 이제 성과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결국은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든지 육체의 환경을 바꾼다. 집돼지를 산돼지로 풀어놓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미국 휴스턴에서 온 유방암 환자는 이제 뉴욕에서 온 환자처럼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생체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같이 함과 동시에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걸 했는데, 그 부인은요, 그 남편이 아주 강압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한국에 어디 공직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사는데, 남편이 얼마나 강압적이갖고 평소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나 죽어버리고 싶다.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 희망이 없다. 그게 자기 안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고장내가지고 이제 암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그 자기의 신념을 보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부간의 그 프로그램을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부인이 정확하게 자기의 병을 만들어내는 신념이, 내가 죽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살고 싶다는 신념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남편을 다시 존경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게 되고, 정말 이제 병이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가고, 아까 뉴욕의 그 환자처럼 완전히 생체식이나 이런 방법을 했는데, 금년 봄에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거의 다 좋아져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 정말 위대하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재밌는 일이 났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입이 $10,000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이 아바타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신념이 있냐면은, 부자들은 도둑놈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청빈한 삶이 아름답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자기 동네에 그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는데, 춘궁기에 쌀을 한 가마를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가을에 2가마를 갚는 그런 지독한 고리대금업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 어렸을 적에. 이야, 세상에 부자는 정말 도둑놈이고 돈이라는 건 더러운 것이구나.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됐어요. 그걸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고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돈을 가로막았구나. 그래서 그 신념을 버리고, 정말 부자는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돈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청빈한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 아름답다라고 바꾸고, 나의 한 달 수입은 $50,000라고 하는 이제 신념을 이제 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이제 말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분들에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명함 크기에 이제 메모지에다가요, 아까 그 부인은 나는 남편을 다시 사랑하고 존경한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들인데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놨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제 그 앞절이 있어요. 그 앞절은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마르틴 루터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귀한 것인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제 바다의 물이나 돌을 이제 하나님에 비유한답니다. 어떤 일이 꼭 산이 가로막고, 자, 그 부인은 지금 유방암이 겨드랑이가 퍼져 있어갖고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엉짱 무너졌는데, 그것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나님께 던져서 넘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빠지고 이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해라. 그래 놓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다 받았다고 믿으라. 이미 치유가 되었다고 믿으라. 이게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날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메모지에다가 이미 나는 다 나음을 입어서 완전케 됐다. 자기 이름을 쓰고 아무개는 다 나음을 입어서 완전케 됐다. 아무개는 남편을 다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니 아무개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꾀를 냈는데요. 그 부인의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화장실에 거울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방 안에 화장대에 거울에도 붙여놓고, 자동차 운전대에도 붙여놓고, 틈만 나면은 아무개는 다 나음을 입어서 완전케 됐다. 아무개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무개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요걸 계속 하도록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워서 상상하기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무개님 유방암이 깨끗이 다 나와버렸네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게 되냐? 아,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고 내가 남편과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비디오 보듯이 이제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남편은 아까 그 돈이 안 들어오는 신념을 지우고 돈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 바꾼 다음에 아무개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다라고 쓰고, 그리고 자기 삶이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계속 그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런 대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입으로 내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라고 했는데 금년 1년 만에 왔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 부인이 암이 거의 다 좋아지고 남편이 정확하게 5만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저한테 용돈을 200만 원인가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 방법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한테도 나중에 온라인 가르쳐 줄 테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다. 자, 그래서 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뭐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믿느냐. 병이 있다고 믿느냐, 다 나았다고 믿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다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믿느냐면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지금 나는 이런 병 저런 병 가지고 믿어. 그래서 그 병을 고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술도 하고 약도 쓰고 건강식품도 먹고 이러저런 건강법을 써서 병을 낫는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우리가 죄를 아까 마르틴 루터처럼 죄를 씻으려고 행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미 깨끗하게 씻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갈 때 죄가 사라진 것 같이 병을 씻으려고 일일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이 다 나음을 입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 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내가 안 죽으려고 보약을 먹고 진시황처럼 그렇게 해서 안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죽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병이 이미 다 나아서 완전케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을 낫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삶에서 내 행복한 목표를 정해서 그 행복한 목표를 향해서 꿈을 꾸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쪽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후자가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기암에 걸려갖고 죽을까 봐 벌벌 떨어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안 죽으려고 행위로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지 않는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간다. 제가 이제 근래에요.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서 메가드 장군의 전기를 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는 메가드 장군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광이어갖고 막 원자탄을 쓰자고 막 그래서 이 중국에다 원자탄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쩔 것인가. 그런데 메가드가요 20세기에서 가장 용감한 장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가드 장군은요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하고 싸우고 2차 대전 때는 일본하고 싸우고
이제 한국전쟁에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메가드 장군은 아무리 총알이 날아오고, 자, 포탄이 날아오고, 비행기에서 폭격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다른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데, 메가드 장군은 절대로 철모를 안 써요. 예. 중무장을 안 해. 권총만 하나 가지고 있어. 그는요, 전쟁에 나갈 때도 옷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자기 어머니가 준 아주 멋있는 마프라를 걸고 가요. 왜 그러냐? 메가드 장군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걸 배웠답니다. 이 예수가 죽은 나사로 묘지에 갔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웨스트포인트 육사 다닐 때부터 그것을 날마다 몇십 번씩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원자탄이 떨어져도 나는 안 죽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트루먼 대통령의 해임을 당해갖고 국회에서 마지막에 작별 그 어나운스먼트 들을 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행위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까 그 말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새 도쿄대학의 응급학과 의사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고요. 서울대학의 정현채 교수라고 내과 의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죽음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나는 아주 이제 성경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데, 그냥 아침에 예배 시간 되면 아주 그냥 싫고, 그 술방에 가면 간호사들이 찬송가를 합창해서 부르면 내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위에 선생님들 안 계시면 내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2007년도에요. 내가 의료봉사로 태국의 파타야를 갔는데 어느 이제 집회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 민수기에 나온 불뱀과 노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우리 오늘 삶과 관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고통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려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갖고 불뱀을 떠나도록 기도를 하니까, 자,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어놓고 쳐다봐라. 그럼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자, 육체를 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보면은 나는 죄도 많고, 마르틴 처음에 본 것처럼 죄도 많고, 병도 많고, 어떻습니까? 죽음도 있고, 돈도 없고, 불안전한데, 우리 자식들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무죄를 만들어 놓고, 자, 나를 보면 병이 있는데 병을 다 나음을 입게 해놓고, 내 육체를 보면 죽음이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나는 영생을, 죽음이 없고, 나를 보면은 육체를 보면 불안전한데 완전히 됐다. 이걸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까 후성 유전학에서 나온 이야기도 결국은 내가 육체를 볼 거냐, 하늘을 볼 거냐. 이걸 볼 때 나는 죄도 병도 죽음도 다 없어지고 불안전이 없어서 완전케 된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막 기도하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게 해야 할 건지, 보고 죄가 이미 씻어져 있는 나를 볼 건지, 내 병을 없애려고 이런 약 쓰고 저런 약 쓰고 많이 해야 될 것인지,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걸 볼 것인지,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인지, 이미 다 나는 죽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할 것인지, 나의 불안전한 것을 없애려고 막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됐다는 걸 믿을 것인지, 옵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병을 고칠 것인가 삶을 고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죄나 병이나 죽음이나 이걸 일일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과 마음은 완전케 되어 있는 그쪽으로 하늘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죄와 병과 죽음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자, 아까 어떤 목표든지 메모를 해서 항상, 자,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뻥긋도 안 한다면, 나는 병이 있다거나 죄가 있다거나 또는 나는 돈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뭐든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행복과 영광을 얻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오늘 토론 이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